사촌 누나와 뜨거웠던 여름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의 여름은 굉장히 무더웠지만 저는 그 무더위를 잊을 만큼 아주 강렬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기 바빴고 또 학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간간히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사촌 누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3년 전쯤 해외에서 지내보고 싶다며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어렸을 적 식구들 다 같이 모일 때 몇 번씩 보고는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주 만났지만 가족들 모두 각자 바빠지면서 1년에 5번 정도 만나면 많이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세요? 기훈이 핸드폰 맞지?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야. 수진이. 잘 지냈어? 수진이 누나? 누나 한국이야? 전화 속 주인공은 호주로 떠났던 사촌 누나였습니다. 사촌 누나는 친한 친구의 결혼식 때문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들어온 김에 부모님도 보러 갔다가 서울에서 결혼식 하는 거 보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하려는데 이모가 제가 자취한다고 알려줘서 일주일만 저희 집에서 신세 좀 줘도 되냐는 연락을 했던 거예요. 저는 흔쾌히 집이 좁긴 한데 누나가 불편하지 않으면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 3일 정도 뒤에 서울로 왔어요. 제가 서울역으로 누나를 마중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역에서 누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서 있었는데 누나가 제 옆으로 오더니 헤드락을 걸더라고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뭔가 많이 변한 듯한 사촌 누나였습니다. 야, 기훈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 만이야? 꼬맹이 같던 게 키도 많이 크고 남자 다 됐네. 누나랑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에요. 8살 차이가 납니다. 누나한테는 제가 그냥 마냥 어린 꼬맹이로 보였겠죠. 오랜만에 만난 누나는 굉장히 어른스러워졌고 금발 머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촌 누나가 가지고 온 간단한 짐을 들고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라 그런지 별다른 짐이 없더라고요.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집에 가서 짐을 놓고 사촌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술이나 한잔하러 술집에 가자. 누나의 호주 생활 이야기 그리고 저의 별 볼 일 없는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누나는 호주 생활이 굉장히 자유롭고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도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은 몇 달이라도 좋으니 해외 생활을 해보라고 추천했어요. 그렇게 누나랑 어색할 줄 알았지만 옛날 얘기도 나누다 보니 금세 편해졌습니다. 누나랑 한참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왔습니다. 누나는 집에 와서 씻는다며 들어갔어요.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씻고 있는 걸 보니 아무리 사촌 누나라고 해도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누나는 씻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굉장히 섹시했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누나는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킨십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렇지 않게 터치를 하더군요. 누나는 피곤하다면서 침대 위로 올라갔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학교를 갔고 누나는 집에 있다가 오랜만에 홍대 쪽을 둘러보고 온다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팀 과제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과제를 하고 저녁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누나는 나시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처음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난처했지만 슬슬 적응이 되고 힐끔힐끔 훔쳐보는 스릴이 있더라고요. 누나가 나갔다 오면서 장을 봐왔다며 저녁도 차려줬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정말 맛있었어요. 혼자 오래 나가 살아서 그런지 요리 솜씨도 꽤 좋더라고요. 맥주 한잔하면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고 누나는 내일 친구 결혼식에 가야 된다며 일찍 잠들었어요. 저도 TV 보며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누나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도 갔다가 들어올 거라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술집에서 알바를 하느라 새벽에 끝나서 저도 새벽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누나는 결혼식을 간다며 한껏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매번 섹시하게 짧은 옷들 입은 것만 보다가 청순하게 원피스 입은 모습을 보니 그것도 나름 잘 어울리고 예쁘더군요. 저도 집에서 한참을 뒹굴거리다가 알바 갈 시간이 돼서 알바를 갔어요. 작은 펍인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사장님이 사람이 너무 없다고 일찍 마감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1시간 반 정도 일찍 끝났어요. 신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집 안쪽을 쳐다보니 속옷 차림으로 있는 사촌 누나가 보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사촌 누나한테 간다고 인사를 했고 저를 보고 피식 웃더니 나갔습니다. 사촌 누나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이 늦는다더니 생각보다 빨리 왔네 이러더라고요. 당황해서 일단 얼른 옷이나 좀 입으라고 했습니다. 아, 미안. 누나는 웃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아니, 아까 그 남자는 뭐야? 물어보니까 친구들이랑 따로 나와서 술 먹다가 만난 남자야. 누나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근처에 갈 데가 많은데 왜 집에 데리고 왔어? 집이 제일 편하잖아. 집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데 가서 자냐고? 되묻는 누나입니다. 너 늦는다고 해서 빨리 보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너무 빨리 왔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저는 솔직히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데리고 오는 건 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제 목에 헤드락을 걸면서 알겠어. 미안해. 가슴 쪽으로 얼굴이 파묻히는데 저도 남자인지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씻고 나온다며 화장실에 갔어요. 방 안에서는 아직 밤꽃 냄새와 땀 냄새가 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침대를 보고 있자니 흥분됐습니다. 누나는 샤워를 하고 나왔고 저는 화가 잔뜩 난 아래를 감추느라 더워 죽겠는데 이불로 푹 덮고 자는 척을 했어요. 다음 날 누나는 한국 오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면서 자기는 이제 곧 가는데 오늘도 알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알바를 부탁하고 누나랑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다녔습니다. 뭔가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녁까지 먹고 집에 술이랑 안주 될 만한 것들을 포장해서 갔습니다. 누나는 집에 와서 술을 마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역시 한국이 짱이야. 나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친구들 봐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맛있는 게 역시 너무 많아. 그러면서 덕분에 편히 있다가 간다고 너무 아쉽다 하면서 나 그냥 한국 들어올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와서 사람들 만나서 신났는데 다시 가려니 힘들겠지. 언제든 자주 들어와서 편히 지내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서로 연애했던 얘기도 했습니다. 누나는 이 남자랑은 어땠고 저 남자랑은 이게 안 맞았고 외국인도 만나봤는데 역시 다르더라 하면서 웃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누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괜스레 헛기침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제 허벅지 쪽을 쓰다듬으면서 기훈아, 너 나랑 하고 싶지? 너무 놀라서 누나, 너무 취한 것 같아. 이제 그만 마시자고 했습니다. 나 내일 가는데 마지막 기회야. 우리 기훈이 어른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개기네. 너 저번에 나 씻고 있었을 때 아래 화나 있던 거 내가 다 봤는데 순간 당황하고 민망해서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그냥 맥주만 들이켰습니다. 기훈아, 나랑 할래? 누나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누나에게 키스를 했어요. 상대가 사촌 누나인 건 그때 그 순간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누나의 도발적인 말들과 몸매, 모든 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위로 올라왔고 중간중간에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기훈이 남자 다 됐네. 운동해서 그런지 벗은 몸 보니까 더 섹시하다. 그런 말들이 저를 더 흥분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촌 누나의 능숙한 리드 아래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한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했고요. 술이 깨고 제정신이 들면서 아차 싶었지만 누나는 이 모든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의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 함께 가서 배웅을 해줬습니다. 누나는 가기 전에 저에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좋았어. 한국 오면 우리 또 보자. 이렇게 말하며 싱긋 웃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떠났고 집에 돌아와 누나의 흔적들을 보니 꿈이 아닌 현실이었구나 싶었어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대범한 누나의 모습에 해외에서 살다 보면 저런 마인드가 생기는 건가 싶었죠.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보지 고민했는데 누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혼자 고민한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오면 또 보자라는 그 말에 계속 설레는 제 모습도 너무 바보 같았죠. 누나가 떠나고 초반에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연락을 안 한 지 한참 되었네요. 누나에게 한국 들어온다는 연락을 빨리 받고 싶은 저도 참 답 없는 놈인 것 같습니다.
곧 명퇴 앞둔 50살 먹은 흔하디흔한 아재입니다. 에휴,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남들 사는 것처럼 먹고 살려고 은행원 노릇 30년 넘게 하면서 이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와이프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지킨 것 같아서 푸슬하긴 합니다. 아, 물론 우리 딸 민지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이쁜이도 한몫했죠. 사실 저희 집 솔직히 말해서 남들 보기에 좀 잘 삽니다. 예, 뭐 자랑은 아니고요. 워낙 제가 은행 짬밥이 좀 되다 보니 주식이니 펀드니 이런 건 좀 꿰뚫고 있거든요. 덕분에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하나랑 외제차 한 대 굴리고 삽니다. 근데 말입니다. 형님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어이없고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이거 딸내미는 꿈에도 모르는 일인데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죽겠네요. 진짜 대나무 숲이라도 있으면 소리 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썰을 풀자면 한 달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곧 명퇴한다고 하니까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끼리 여행 한번 가자고. 솔직히 좀 뜬금없었죠. 왜냐면 저희 부부가 워낙 연애 때부터 친구처럼 지내서 여행? 그런 건 2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맨날 회사, 집만 오가면서 늙어버린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래, 어디 가고 싶은데 하고 쿨하게 허락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마누라 얼굴에 그렇게 환한 미소가 피어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아내는 여행 계획 짜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저도 설레고 좋았습니다. 딸내미는 딸내미대로 아빠, 엄마랑 오붓하게 여행 잘 다녀와. 나 혼자 집 잘 지킬 수 있어. 하면서 응원해주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역시 딸 키우는 맛에 삽니다. 아내는 친구 부부랑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랑 엄청 친한 철수, 영희 부부 있거든요. 걔네랑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지는 아내가 좋아하는 바다 보러 강원도 속초로 결정했습니다. 펜션도 기가 막힌데 예약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오션뷰 펜션인데 스파도 있고 개인 바베큐장도 있다고 아주 그냥 없는 게 없더라고요. 드디어 여행 당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도 챙기고 세차도 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딸내미한테 용돈 두둑이 쥐어주고 아빠 없다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신신당부하고 나왔습니다. 속초까지는 제가 직접 운전했습니다. 아내는 옆자리에서 영희랑 통화하면서 뭐가 그리 신나는지 깔깔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 3시간쯤 달렸을까요? 드디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와, 사진으로 봤을 때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바다가 바로 코앞에 펼쳐져 있는데 진짜 그림 같았습니다. 저희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바베큐 파티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부부 동반 여행이라고 했는데 영이 혼자 있는 겁니다. 철수는? 어머, 내가 말 안 했니? 걔 이혼했잖아. 네? 이혼? 언제? 저는 그 자리에서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혼을 했으면 이혼을 했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영희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아니, 언제 이혼했는데? 왜 말 안 했어? 에이, 뭐 한 달 전쯤?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아니, 한 달 전이면 우리 여행 계획 잡기 전부터 이혼한 겁니다. 그걸 이제야 말하다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혼자 온 거야? 아니, 새 남편이랑 같이 왔지. 새 남편이요? 저는 그 말에 2번 놀랐습니다. 아니, 이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새 남편이라니. 영희는 제 속도 모르고 휘죽휘죽 웃으면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새 남편,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이는 나보다 어린데 어휴, 젊은 게 좋긴 좋더라. 영희는 50대 후반이었는데 새 남편은 40대 초반이라고 했습니다. 띠동갑도 넘는 나이 차이였죠. 저는 속으로 도대체 뭔 놈의 팔자가 저렇게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펜션 안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영희의 새 남편이었죠.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희의 새 남편은 키 180cm의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가진 한마디로 짐승남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배우를 닮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제가 봐도 훈남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흔하디흔한 50대 아저씨죠. 배 나오고 머리숱 적고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는 외모입니다. 저는 영희 새 남편을 보자마자 왠지 모를 열등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저런 젊고 잘생긴 놈이 왜 하필 영희 같은 여자랑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희는 새 남편을 저희 부부에게 소개했습니다. 인사해. 내 남편 민수라고 해. 민수는 저희 부부에게 살짝 목례를 하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영희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마저 좋습니다. 저는 괜히 주눅이 들어서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색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베큐 파티를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고기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새 남편을 자랑하느라 바빴고 민수는 그런 영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저희 아내마저 그 모습을 부럽다는 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제 속이 더 뒤틀렸습니다. 젠장. 나도 젊었을 때는 잘 나갔는데 저도 한때는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제는 그저 배 나오고 머리숱 적은 아저씨일 뿐입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어쨌든 바베큐 파티는 그렇게 저희 끓어오르는 질투심과 함께 엉망진창으로 끝났습니다. 속은 쓰리고 영희 새 남편 녀석은 자꾸 눈에 밟히고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술판을 접고 펜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먼저 방에 들어가서 뻗어버렸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희가 샤워가운 차림으로 거실로 나오더니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 혼자 마셔? 심심하게. 어느새 영희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민수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저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희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옛날 생각나? 우리 그때 참 재밌었는데 기억나? 대학교 MT 때 영희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셋은 대학교 동창입니다. 저랑 영희 그리고 지금 방에 들어간 아내까지 그때는 참 우리 아닙니다. 괜히 옛날 생각나네요. 아무튼 영희는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를 자극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희는 옛날부터 좀 남자 관계가 복잡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도 남자친구가 끊이지 않았죠. 저도 한때는 영희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저를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아내와 결혼을 했고 영희는 전 남편과 결혼을 했죠. 민수는 좋겠다. 너 같은 여자랑 살아서. 저는 술김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영희가 제 쪽으로 바싹 다가오더니 제 몸에 손을 올려놓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어떡할 건데? 영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영희를 밀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왜? 내가 너 잡아먹을까봐? 무슨 소리야. 저는 영희의 말에 화를 내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를 쉽게 뿌리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돼, 영희야. 왜 안 되는데? 너가 나 좋아했잖아. 영희는 제 말을 무시하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희를 막으려고 했지만 술에 취해서 그런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소리는 저희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희를 밀쳐내고 허둥지둥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민수와 제 아내가 저는 아내와 그놈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죠. 그때 영희가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요즘 와이프랑 잠자리 얼마나 돼? 뜬금없는 소리에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봐? 영희는 제 어깨를 툭 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에이, 뭘 그런 걸 숨겨요? 우리 사이에 솔직히 말해봐. 영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영희 말대로 요즘 저희 부부의 잠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부담스러워서 피하기 바빴습니다. 아니, 뭐 그냥 피곤해서. 제가 얼버무리자 영희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이러다 큰일 나. 여자는 말이야. 사랑받지 못하면 금방 시드나니까. 오죽하면 너 와이프가 전화해서 그런 말을 아니다. 내가 다 안쓰러워 죽겠어. 영희의 손길에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희의 새 남편 민수를 보면서
열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질투심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너 와이프도 이렇게라도 한번 풀어줘야지. 안 그럼 너도 우리 철수처럼 이혼당해. 영희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제 손을 이끌고 거실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네 와이프만 하면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이 누님이 특별히 해주는 거야. 응? 영희는 제 귀에 속삭이며 지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겠죠.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새 영희와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영희는 달랐습니다. 영희는 마치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짐승처럼 저를 깨웠습니다. 자기야, 일어나봐. 아침부터 운동해야지. 영희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저는 영희의 페이스에 맞춰줄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야, 나 좀 쉬어야겠어. 에이, 뭐야? 벌써 시시하게. 영희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내와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님, 아직 쌩쌩하시네요. 저는 어제 형수님 때문에 녹초가 됐는데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의 옆에 더욱 가까이 했고 아내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분되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오늘 끝장을 보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희도 제 눈빛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좋아. 자기, 오늘 나만 믿어.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광란의 밤을 보냈습니다. 아니, 광란의 낮과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는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온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와 한 집에서 살고 있고 영희는 민수와 부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자주 만납니다. 아니,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번 저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저희는 다시 짐승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잊고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